바로 김영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인데요. 강서재력가 피해자죠. 송모 씨가 매일매일 기록했다는 매일기록부, 치부책이라고도 하는데 치부책이 지난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언론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ABC라는 암호 같은 문자들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ABC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그 메일 기록부라고 알려져 있죠. 네. 치부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날짜와 이름과 금액, 용도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고요. 네. 그날 마지막에 쓴 총액, 네. 그러니까 지금 1일 날 보면은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총액, 그날 쓴 총액이 90만 원인데 90만 원 그 앞에 A, B, C, D 네. 이렇게 총액 앞부분에 그렇습니다. ABC라는 네. 계속 그런 날짜별로 A, B, C, D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네. 검찰에서도 아직 조사 중이고 이 언론에서도 지금 취재 경쟁에 붙어 있는데 네. 예전의 일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 그 점을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치부책에. 네. 점을 하나 찍으면은 뭐 10만 원. 네. 점 2개 찍으면 100만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딱히 지금까지는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부책을 작성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저런 내용이 공개적으로 적혀 있는 반면에 네.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무기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암호식으로 적혀 있던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을 찾아내게 되면, 저 의미를 알아내게 되면 네. 분명히 조금 더 큰 다른 줄기의 비행, 범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 지금 메일 기록부 이 내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린 게 아니고 이걸 실제로 본 기자의 그 메모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근데 이 메일 기록부가 온전히 잘 제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이는 찢어졌다가 다시 스테플러로 철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좀 훼손돼 있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거를 둘러싼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부가 처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유무를 가지고도 논란이 네. 있었던 것처럼 네. 경찰에서 이 수사 초기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부를 압수해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장부를 다시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네. 피해자 송 씨의 아들에게 다시 건네줬고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건네받는 과정에서 네. 이 아들 숨진 송 씨의 아들이 찢었다가 다시 스테이플러로 찝은 뒤 경찰에 넘겨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내용인가는 찢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네. 그것은 바로 공개하기 싫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증거 자료를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쉽게 건네줬고 그걸 뒤늦게 건네받고 하는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이 의혹을 자초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일주일 전이었죠. 뉴스탑10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 메일 기록부에 현직 검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전현직 경찰의 이름, 그리고 전현직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교사, 살인 혐의에 관련된 사건이 그 공직사회에 대한 비리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망을 같이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일이 22일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르면 내일에도 기소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살인교사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팽모 씨가 팽모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의 감식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국가수의 감식 결과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네. 주저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저흔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저흔이라는 것은 이 살인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되는 흔적을 말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강한 살인의 욕심을 가지고 찔렀을 때와 그렇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해쳐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고 망설이면서 흉기를 휘둘렀을 때 나는 상처는 네. 깊이라든가 이런 각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주저흔이라고 부르는데 이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송 씨의 몸에서는 강한 살인의 의혹을 가진 사람의 범행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망설인 사람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주저흔이 1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은
직접적인 살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살인 교사에 의한 범행이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죠. 검찰이 또 다른 정황 증거의 하나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팽 씨가 김영식 의원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 이렇게 진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일관적이었고, 그리고 검찰에 가서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입장을 보인 것도 검찰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주요 그 진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팽 씨가 진술했던 내용 중에는 김영식 의원이 부탁한 차용증을 찾기 위해 서류만 뒤졌다. 또 뭐 애초 자살을 요구했던 김 씨가 성형수술과 신분증 위조까지 지시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유력한 네. 간접 정황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식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내일 아마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 기소를 결정을 하더라도 김영식 의원은 철도 마피아, 그러니까 철피아에 관련된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뉴스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